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2020년의 두 번째 날이 찾아왔습니다. 새해 인사가 조금 늦은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1월 1일 푹 쉬셨나요? 황금돼지의 해라고 불렸던 기해년은 곧 저물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인 202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2020년은 경자년이라고 하죠. 경자년의 의미가 이제 아주 힘이 센 흰 쥐의 해라고 합니다. 네, 어릴 적 보던 톰과 제리의 흰색 쥐 에피소드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쥐는 부지런한 자질과 먹을 것을 모아두는 습성으로 쥐띠는 재산과 재물 그리고 집안의 가세를 일으키는 띠라고 합니다. 네, 또한 자손 번식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새 성큼 다가온 2020년 경자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2020년이 다가왔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평탄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미체결 거래량이 2,505건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96,121 해시레이트로 전날 대비 8.04% 내렸다고 합니다. 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네,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대규모 이체 소식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1250개의 비트코인이 익명의 계좌에서 비트스탬프 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도 나왔죠. 보통 거래소로의 대규모 이체 소식은 비트코인의 매도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못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까 알기 위해서는 2019년을 되돌아봤을 때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19년에 비트코인이 하루 1% 이상 움직이지 않는 날이 150일이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스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2019년 비트코인의 연간 95%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또한 스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1% 이상 움직이지 않는 날이 1년 중 150일이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네, 평균 절대 1일 이동량은 약 2.4%라고 합니다. 최대 하루 이동량은 플러스 17.4% 최소는 마이너스 14.1%라고 하는데 사실상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하루 1% 이상 움직이지 않는 날이 150일 이상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내용인데, 네, 이에 같은 맥락을 하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갈수록 둔화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가격 상승세는 갈수록 둔화될 것이다. 비트코인 낙관론자 해롤드 크리스토퍼 버거가 전망을 했습니다. 네, 버거 형님이네요. 네, 그 예견에는 비트코인이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10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끌게 되는데, 네, 지난달 31일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버거라는 말이 되게 웃기네요. 네, 버거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분석한 최근 글에서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그는 또 비트코인의 가격 출렁거림은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덜 극단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 버거 형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 둔화와 변동성 축소는 비트코인 투자 자금 유입과 연관된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을 0.1에서 1달러로 움직이는 것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가능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1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움직이는 데는 훨씬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잠재적 장단기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버거 형님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미래의 비트코인 강세장 속도는 훨씬 느려지고 비트코인의 장기 수익률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제 기관들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투자는 앞으로 몇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높아질수록 상승시킬 수 있는 자본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연간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내용인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커졌지만 전체 자본 시장에서 비율을 봤을 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네, 절대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2020년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이벤트가 있죠. 비트코인의 반감기부터 시작해서 월셔 피닉스 ETF 승인 여부, 그리고 리브라 런칭 여부 등 많은 이벤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제도권으로의 진입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인데 이 중에 하나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 해도 새로운 자본 유입이 수월해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9년이 마무리되면서 긍정적인 소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되돌아본 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전달해 드리기 전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7% 하락을 했네요. 830만원대. 이더리움이 0.7% 하락하면서 15만 1000원대. 리플 XRP가 0.37%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2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SV의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9위에 위치해 있는데 약 3% 상승하며 11만 4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68.2%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긍정적인 소식이 무엇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긍정적 소식으로 되돌아본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제목인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알트코인 시장을 시작으로 시장이 침체하는 가운데 몇 가지 분야에서는 큰 진보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1월 달에는 일본 금융청이 이제 모넥스 그룹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체크를 인가를 했고 2월 달에는 바이낸스가 독자적인 바이낸스 체인과 탈중앙화 거래소의 테스트넷을 정식 출시와 동시에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월렛 기능 탑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3월에는 금융청이 새롭게 라쿠텐 월렛과 디캐럿 두 개를 정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발표되며 이더리움의 콘스탄틴 노플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죠. 네, 5월에는 이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전략이 본격 시동으로 결제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식 발표 전에 보도가 났는데 리브라 명칭은 분명히 했죠. 네, 중국 규제 당국은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포함 197개의 블록체인 서비스 관련 기업에 대한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비체인 등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6월에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목표로 한 FATF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암호화폐 자산 가이던스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세계 각국 인사들이 모이는 V20 암호화폐 정상회의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년 이상 만에 $10,000 선도 돌파를 하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백서를 공표하며 칼리브라의 존재도 밝혔었죠. 네, 7월에는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청문회를 31일에 개최를 했고 9월 달에는 7월부터 테스트가 이루어진 벡트의 현물 결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정식으로 이제 개시가 되었었습니다. 네, 라인그룹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비트맥스도 출시가 되었죠. 네, 10월에는 미국 하원에서 리브라 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제출되며 중국 인민은행 상업은행 이용에 한정한 디지털 위안화 DCAP 발행을 공식 시사했었습니다. 네, 11월에는 중국 대형 마이닝 기업 카나안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이제 12월에는 프랑스 암호화폐 사업 라이선스를 정식 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2019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긍정적인 굵직한 소식들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10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 탑재 소식이 생각보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요. 네, 현재는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네, 바탕화면에 뜨지를 않기 때문이죠. 네, 삼성전자 측에서 다음 업데이트 때 바탕화면에 자연스럽게 뜨게 한다고는 하는데 네, 정말 큰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묻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리브라 백서 발표 이후 전 세계가 뒤집혔었죠. 네, 백서에 있는 주권 통화라는 이제 단어 때문에 일개 민간 기업이 어디서 통화 주권을 빼앗으려 하느냐는 기조의 리브라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백서 내용을 바꾸는 등 기조에 발맞춰 가려는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리브라 덕에 암호화폐 규제를 2에서 3년 정도 당겼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네, 그리고 9월에 나오는 이제 벡트의 선물 거래가 정식으로 개시가 되었지만 이제 실망스러운 거래량의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자면 계속해서 기록적인 거래량을 보여주며 2020년 기대감을 한층 높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중국 시 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 이후 DCEP의 이런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의 CBDC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2019년 말에 나온 만큼 2020년에 많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중국에서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ETF가 증권 규제 당국에 신청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언뜻 보면 중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ETF가 증권 규제 당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자산관리 기업 평화펀드가 블록체인 ETF 상장지수 펀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평화펀드는 800억 달러, 약 한화로 92조 5,600억 원 이상의 고객 자산을 맡은 중국 대형 펀드인데요. 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와 따르게 되면 이 CSRC가 이번 ETF 평화선전 주식 블록체인 ETF를 심사하고 있다며 이제 만약 허가가 된다면 중국에서 첫 블록체인 관련 신탁이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블록체인 ETF는 블록체인 업계의 상장 기업의 주가 바스켓과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중국의 선전 증권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업 50개사의 주가에 연동하는 인덱스 블록체인 50 지수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10월 말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추진 발언 이후 블록체인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ETF가 증권 규제 당국에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ETF의 경우 이제 선전 주식 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기업 가운데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가를 반영한 ETF를 판매하겠다 밝힌 것인데요. 이 ETF가 비트코인 ETF였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중국의 ETF 소식과 더불어 중국의 최대 온라인 서점 창업자의 경우 현재 블록체인 대부분이 사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 창업자는 이제 현재 블록체인의 95에서 99%가 사기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미디어 시나파이낸스에 따르게 되면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 땅땅왕의 창립자 리궈칭이 이러한 경쟁 시대에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새로운 기회다. 많은 창업자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서 20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블록체인의 95에서 99%는 공기코인이다. 즉 기술적 뒷받침이 없는 오직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불법 자금 조달 등 사기라고 언급을 했는데 토큰을 발행하지 않고 진정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대부분이 사기라는 언급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쓸데없는 코인들이 사기라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말에 대해서 반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지만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대로 된 백서 없이 발행된 코인들도 수두룩할 뿐더러 생긴지도 모르게 없어진 코인들도 몇백 개,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이죠. 네, 대부분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지만 아직 물갈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 쓸데없는 코인들은 없어지고 제대로 된 코인들만 살아남아서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리플사죠. 하지만 리플 XRP의 가격은 오르지 않아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네, 낮은 XRP의 가격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틴 그리스퍼는 이제 낮은 리플의 가격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리플의 가격은 2019년 내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죠. 네, 1월 0.37달러에 시작해서 6월 23일에는 이제 잠시 0.48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던 것이 11월 6일인데 그 당시 XRP 가격이 0.3달러에 달했죠. 네, 그 이후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심리적인 수준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0.25달러 이하로 떨어졌죠. 그 후로는 0.22달러, 12월 8일부터는 XRP가 0.19달러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연구기관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이자 이제 이토로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틴 그리스퍼는 리플의 낮은 가격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올해 리플이 도달한 여러 이정표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이미 오랫동안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트윗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스퍼는 XRP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에 따르게 되면 가격 상승을 막고 있는 것이 리플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리플이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장에 던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리플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들은 XRP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리플의 협력업체 대부분은 자금을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죠. XRP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는 ODL, 예전 엑스래피드에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협력 업체가 거의 없다라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그리스퍼는 XRP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꽤 낙관적이다라며,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했네요. 네, 마틴 그리스퍼는 이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XRP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 던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에스크로 락에 관한 언급으로 보이죠. 네, 과거 몇십 원 하던 XRP를 이제 100원대로 올려놓은 호재가 바로 에스크로 락이었습니다. 네, 즉 55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 락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너무나 많은 물량을 리플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점이 에스크로 락을 통해서 보관된 물량을 장기간에 걸쳐 매달 일정 물량을 판매하기로 하자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관된 물량이 너무나 많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달 다시 시장에 풀리다 보니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들리는 상태이죠. 네, 그리고 다른 이유를 보자면 XRP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네, 기존 X커런트를 사용하고 그 효과를 본 기업들이 훨씬 저렴하며 효율적인 ODL을 사용하지 않는다. 네, 아직 X커런트를 사용하는 기업들에서 ODL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 세계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가 많이 풀렸긴 하지만 그리 긍정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ODL이 이제 조심스럽겠죠. 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잡히게 되면 이미 리플렛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ODL로 전환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19년 수많은 호재를 보였던 리플, 하지만 그에 반응하지 않던 XRP의 가격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네, 이번 연도에는 그 서름을 폭발시킬 수 있는 코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구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에 이더리움 지갑이 이제 해킹 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쉿코인 월렛이라는 해킹 툴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네, 블록체인 자체는 탈중앙화 특성으로 해킹과 침투가 어려운 반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상호작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이런 기술적 사고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네, 사이버 보안 및 이제 피싱 방지 전문가인 헨리 델리의 트윗에 따르게 되면 쉿코인 월렛, 즉 똥코인 지갑이라는 이름의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암호화폐 지갑에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주입하여 해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델리의 트윗에는 지갑에 주입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쉿코인 월렛의 운영자들이 암호화폐를 훔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하는데요. 네, 이 델리에 따르게 되면 이 쉿코인 월렛은 바이낸스나 마이 이더 월렛 등 사용자 암호나 개인 키를 포함한 웹사이트의 암호화폐를 타겟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더노드는 내일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노드 79.8% 준비 완료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익스플로러 웹사이트 이더노드는 내일 오후 5시 30분 진행될 예정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뮤어 빙하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마친 노드 비율이 79.8%로 나타났으며 20.2%는 준비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3일 이더리움 재단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록 높이 920만에서 뮤어 빙하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대표 이오스대 해시베이비가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자금 소진 탓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대표적인 이오스대 해시베이비가 31일 공식 텔레그래프를 통해 잉여 자금 14만 달러를 프로젝트 인큐베이팅 거래소 상장 준비 작업 등이 소진했다며 정책 이슈 등으로 상장이 미뤄지며 자금 소진에 따라 프로젝트 해시베이비 운영을 중단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해시베이비 측은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기관이 자금을 동결한 상태이며 해당 기관이 프로젝트를 구제하는데 실패하는 데 따라 팀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 부연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해시베이비 같은 경우는 줄곧 이오스텝 순위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네, 국세청은 기재부 답변 받지 않고 빗썸의 세금 폭탄을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빗썸에 약 803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후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과세를 강행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국세청이 가상통화거래 이익 관련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세청이 빗썸 과세 근거와 관련해 비거주자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소득이 국내 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암호화폐의 국내 자산 해당 여부 등이 선결 문제라며 그동안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논란이 있었으나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 미디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델파이 디지털 창업자는 2020년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톰 쇼닛이 델파이 디지털 공동 창업자가 2020년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경쟁이 심화되며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조단 클리포드 스칼라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는 암호 산업이 다시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분을 주목할 것이다 내다봤습니다. 네, 트론은 330억 개의 트론의 TRX의 락업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게 되면 트론의 총 유통량 3분의 1에 해당하는 330억 트론, 약 4억 달러 규모가 1월 1일 계획대로 락업이 해제되었습니다. 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물량이 시장으로 풀리며 트론의 시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트론 재단이 트론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량의 트론을 락업한다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담력 지수입니다. 네,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37로 투자 심리가 소폭 악화되었습니다.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0년이 시작이 됐죠. 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둘째 날인데요. 1월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 공포 담력 지수가 다시금 50, 60, 70까지 오르는 날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23.70원 0.37% 상승했는데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3.95원 0.45%로 아주 소폭 상승을 했네요. 네, 이 소폭 상승이 대규모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